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핫했던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3대 증시가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그 피로감에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국 상해 증시도 오늘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보험주, 금융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도 0.6% 이상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 자체가 좀 어떤 예전만큼의 좀 강한 매기가 쏠리지 않고 있지만 매일매일 업황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투자 보도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매기가 쏠렸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외 또 개별주 섹터였던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은 좀 소폭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줬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카카오라든지 또 이제 각자 투자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다시 한번 되면서 카카오 뱅크 관련 종목들 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4월 달에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되고요.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또 코스닥 150 종목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종목 장세 흐름이 5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달까지도 개별주들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화요일장 마무리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는 여전히 핫한 테마였습니다. 1위에 반도체 대장이고요. 5위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2025년까지 상승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2위에 구리값 상승 키워드가 랭크가 됐고요.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면 급등하는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위에 바이오시밀러, 4위에는 코로나19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화학주 오늘도 랭크가 됐고요. 건설주는 7위 차지했습니다. 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보험주, 금융주 안에서 또 증권주 오늘 핫했죠. 9위 차지했고요. 지분 매각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도 오늘 10위에 차지를 하면서 핫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을 열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 삼성전자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창이 또 21.5% 상승하면서 핫했습니다. 휴온스 4%대, 휴메딕스 26% 넘는 급등세 연출했고요. DB하이텍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핫했지만 오늘은 또 주춤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연일 DB하이텍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TK케미칼 21%대 급등, 대우건설 5% 상승 보여줬고요. 흥국화재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돋보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5%대, 현대로템은 3%대 상승하면서 오늘 인기검색 상위를 차지를 했네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처지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첨단 IT 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다 보니 가전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수요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을 드렸는데 뭐 전일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반도체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 특히 뭐 중소형주 종목들이 아주 강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제 50조 정도 플러스 알파 투자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아졌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전일 좀 쉬어갔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또한 이제 강보합권 내에서 지금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8만 원대에서 좀 유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9만 6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8만 원대에서 기간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33조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미국 백악관 긴급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50조 플러스 알파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이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또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현재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됐을 때 더욱더 국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또 본격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그 상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지금 이제 전일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고 근데 워낙에 좀 전이 이제 어떤 그 뉴스 보도에 따라서 너무 강력하게 수급 자체가 쏠렸던 부분이 있어서 전일은 좀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또 우리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 발표를 한다고 밝혔던 만큼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좀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중소형 또 그리고 중대형 또 IT 섹터에 비해서 상승폭이 비교적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채팅창에 또 요청이 있었던 대창을 다음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이 구리가 가장 효율적인 소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톤당 1만 달러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대창은 구리를 사용해서 황동봉을 만드는 업체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다양한 소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창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 선행 지표로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와도. 근데 네. 대창 같은 경우는 제가 낮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린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리가 앞으로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구리 가격은 여전히 큰 상승 흐름 그리고 그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창 같은 경우는 또 그 외에도 그래핀 관련된 또 그리고 조립 반막 코팅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또 국일 그래핀을 비롯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철강 또 구리 관련 종목 대비해서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그래핀이 또 꿈의 신소재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꿈의 신소재 그래핀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섬유, 의류 여러 부분에 또 그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래핀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면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제 구리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그래핀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4위를 차지한 휴메딕스입니다. 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벡터 관련된 백신들에서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5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오늘은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휴메딕스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메딕스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5월 달부터 국내 위탁 생산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휴메딕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네. 사실상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컨소시엄에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휴온스의 지금 자회사가 휴메딕스고 그리고 휴온스에는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같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온스도 거의 장중에 상한가 이상 들어갔고 휴메딕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찍은 상태에서 26%로 끝났는데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에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제 모회사 휴온스가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백신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8월 달에 이제 또 모더나라든지 또 이제 아직 지금 시장에서는 모더나가 좀 유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모더나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해서 이제 국내 한 제약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발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러시아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큰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의견을 드렸고 지금 뭐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의 어떤 효과가 97% 이상의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미 5월달에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된 만큼 앞으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변동성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홀딩 의견 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도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신과 관련해서 이 안전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슈니까 스푸트니크 V는 아직까지 이 우려감은 없나요? 네, 뭐 그런 우려감도 여전히 있고요. 뭐 사실상 이제 뭐 너무 급하게 또 우리 국내 팬데믹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있다 보니 뭐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너무 급하게 백신을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약간의 어떤 그 백신에 대한 또 그리고 우려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존스앤존슨 얀센 또한 또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뭐 의학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스푸트니크도 무조건 뭐 부작용이 날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려감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푸트니크도 너무 급하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 백신에 대한 효과는 뭐 97%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백신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접종 중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그 의견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 답변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6위를 차지한 TK 케미칼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화학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또 해운 자회사의 실적 급등으로 펀더멘털이 가파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상선의 지분을 거의 30%나 보유하고 있는데 또 하반기에 상장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TK 케미칼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TK 케미칼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던 정치 인물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좀 부각이 됐고요. 자회사 또 SM 상선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SM 상선이 올해 하반기에 또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오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H&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운 업종의 지금 업황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TK 케미칼이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자회사 또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메딕스와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좀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5,610원 라인대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충분히 5,0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히 SM 상승에 대한 올해 하반기에 또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 케미칼 단기적으로 고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뜨거웠던 보험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8위를 차지한 흥국화재인데요. 보험주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핫한 보험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의 개선 폭은 크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평가 속에서 단기적인 고앤스탑도 궁금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도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흥국화재도 이제 고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 네. 뭐 보험 관련된 실적 개선에 대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오늘 흥국화재의 이 상한가는 정치 인물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이제 대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던 건데 대표이사가 이제 황 전 대표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면서 흥국화재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TV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이제 본격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흥국화재의 급등은 정치 인물주로 부각됐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새로운 인물 또 그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또 보혜양조 또 유시민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하루 만에 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황교안 관련 종목들이 크게 또 이제 정치 인물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정치 인물들 쪽에 매기가 쏠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보험 업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지난번에도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의 뜻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인물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장 초반에 급등한 자리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 특히 보험 업황을 본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지점이긴 때문에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라고 외쳐주셨고요.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정치 인물주로 엮이면서 상승했다라고 모멘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5가지 종목들 의견도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고를 외쳐주셨는데요.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베스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한 2조 3천억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독일 이제 제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멘스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분의 33%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미래차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을 지멘스에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시화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멘스에 인수가 됐을 때 이제 글로벌 3위 또 철도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지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철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수소 추출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추출기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뭐 장관, 또 부동산 관련된 장관 회의가 내일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또 도심 철도 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철도 유지 보수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독일 지멘스에 인수됐을 때 그에 따른 지분 가치의 부각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현대로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1,400원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이제 19,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까지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24,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26,000원, 28,0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측성이긴 했지만 지멘스 인수설도 오늘 있었고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빵빵한 현대로템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한 4시 20분에요. 이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부분은 우리 국내의 어떤 풍부한 어떤 유동성이 또 해외 증시로 또는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관련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따 4시 2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이 접속해 주시면은 또 올 한 해 또 시장 전략과 또 이번 달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4시 2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20분 기억해 주시고요. 단기적 또 중장기적인 계획 함께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